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48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제 제가 휴가를 쓰고 네, 휴가를 사장님이. 썼습니다. 그 미리 녹음한 게 있어가지고 그쵸. 이런 날 내가 쉬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민원연 사업계획서를 쓰기 위해서 휴가를 냈으나 굉장히 다른 일에 쫓겨서 부실하게 하루를 보내고 어제 저녁에 YTN에 가서 YTN 사내 신입사원과 SNS 등 여러 일들을 하는 분들과 인권보도 준칙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 상대로? 네네. 네. 근데 굉장히 저는 재미있었습니다. 하기 전엔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는데요. 스트레스 받은 이유는 제가 YTN을 이렇게 많이 안 보는데 YTN 사례를 중심으로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그 강의를 위해서 내가 YTN을 다 찾아서 봐야 되나 솔직히 고민되잖아요. 근데 또 YTN 각자 것도 보면 그분들이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좀 아무튼 고민이 됐는데 아주 짧은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권보도 준칙을 강의하는데 최소한 2시간짜리 3세트는 있어야 이게 다 강의할 수 있거든요. 사례랑 왜 이 정신이 이렇게 필요한지 또 거부하는 그 정신을 거부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러면 그 설득하고 토론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렇게 필요한데 1시간 강의에 30분 그 질의응답을 하면서 그걸 해달라고 해서 못한다 이거는. 그러니 오늘은 그냥 맛만 보고 나중에 또 불러라 그렇게 얘기하고 속성으로? 네, 속성으로 하고 왔어요. 그런데 뭐 본인들은 이제 하는 말이지만은 몰랐던 것들이니까 아무래도 왜냐하면 신입 기자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았다라고 다들 그래서 뭐 다음에 또 해달라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오늘 사업계획안에도 그걸 넣었는데요. 이제 부르는 사람한테 가지 않습니다. 아예 내가 그 교육 세트를 딱 마련해가지고 제가 더 적극적으로 PD연합회와 한국방송기자연합회 그다음에 KM 노조, YTN 노조 이런 데 접촉해서 강의를 들어라. 민원연의 풀세트를. 그래서 어떤 기수별로 듣던 어떻게 하던 인권교육을 제발 받아라. 이 인권보도 준칙이라든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다 교육을 받아라.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좋네요. 그죠? 네. 내일부터 고문근절 캠페인 연재한다. 네? 특별 취재반 구성해서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샅샅이 밝혀내. 부장, 그럼 이거는 까고 있니? 야! 경찰이 고문해서 대학생이 죽었는데 씨발! 보도지심이 대수야! 앞뒤 쉬지 말고 들이박아! 예! 우리 민주화의 역사 속에는 자유 언론을 위해 헌신하고 투쟁하신 해직 언론인의 삶이 있습니다. 민원연은 동아투의 위원이신 자유언론 실천재단 이부영 이사장, 보도지침을 폭로한 신홍범 전 조선투의 위원장, 유승열 80 해직 언론인 협의회 공동대표를 모시고 군사독재 시절 자유언론 투쟁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영화 1987 속에 숨어있는 자유언론 투쟁 이야기를 비롯해 여러 영상과 함께 언론인들의 끈질긴 투쟁의 역사를 만나보시죠. 이름도 JTBC 방구석 1열을 흉내내서 민원연 구석 1열로 지었습니다. 3월 5일 화요일 저녁 7시 서울시청 바스락홀 언론자유 토크쇼 민원연 구석 1열 지금 신청하세요. 민원연 종편 모니터 차차차 특집. 네, 오 좋습니다. 차차차. 네. 오랜만이네요. 부금도 고르기 편하시겠어요. 그러네. 차차차 하면 여러 개 쓸 게 있습니다. 네. 네. 또 차명진인가요? 예. 아하. 네, 차차차 하면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시죠. 굉장히 오랜만에 들고 온 겁니다. 근데 예. 차가 3명인가요? 아니면은 차명진인가요? 차명진.
무한대야. 참말로 무슨 주제에서 또 그렇게 우리 차명진 씨가 설치셨는지 설치다 조금 부적절한가요? 아무튼 좀 얘기해 보시죠. 활약하셨는지. 네. 저희가 자유한국당의 5.18 관련 망언에 대해서는 뭐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 보고서도 나갔습니다. 근데 그 사태가 아직 안 끝났어요. 이 사태가 망언의 파문이 워낙 큰데다가 자유한국당의 정체성 5.18에 대한 관점이 아직 검증이 끝나지 않았다는 게 지금 중론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전당대회 때까지는 이 논란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유, 그래. 그런데다가 5.18 관련해서 이 망언에 이어서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논란을 벌이고 있는 행위가 또 하나 있어요. 네. 바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추천위원 관련 논란입니다. 자유한국당이 1월 14일 날 이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들을 추천했어요. 3명입니다. 자유한국당 몫이 3명이에요. 민주당은 4명이고 그렇습니다. 한 달이 조금 안 된 지난 2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3명 중에 2명에 대해서 임명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추천을 요구했어요. 이유는 진상규명특별법이 요구하고 있는 조사위원회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원래 추천했던 3명은 차기환 변호사,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그리고 권태호 전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처장입니다. 아이고 이름도 길어요. 그러네요. 이 중에서 차기환 변호사는 청와대가 임명을 수용했습니다. 아 했어요? 네. 아, 사실 이 부분에 사실 그분이 제일 부적절하지 야, 않아? 이 사람은 되고 다른 사람 안 되면 진짜. 네, 사실 특조위 무산 전문가인데, 와. 그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청와대 입장도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도 아니고 아무튼 나는 별로 청와대는 차규환 변호사가 그동안 5.18과 관련돼서 굉장히 우려되는 관점들을 몇 차례 노출했으나 법이 요구하는 자격 요건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맞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변호사라는 확실한 직업이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수용한다. 그러나 네. 이동우, 권태호 두 후보는 네.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3명이 과연 5.18 진상규명조사위원으로 적절한지 이걸 따져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대통령이 2명의 추천을 거부했더니 대통령이야말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국회의 권한을 짓밟고 있다면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2명을 재추천하겠다 그랬어요. 아 진짜 갈 때까지 네. 가네 진짜.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진상규명특별법이 겨우겨우 통과돼서 심지어 법이 통과된 지 거의 1년이 지나서 이제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발족하는 건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꾸준히 이렇게 방해하고 지연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태의 책임이 오롯이 자유한국당에 있다는 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좀 짚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언론이 이걸 보도하려면요. 뭐 청와대가 2명의 추천을 거부했고 자유한국당은 반발했습니다. 이런 식의 보도만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보도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왜 발족하게 됐는지 5.18 진상규명특별법은 어떻게 통과됐는지 이 상황을 잘 몰라요. 저도 이걸 찾아보면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추천한 사람들이 누군지. 그렇죠. 이런 게 다 맥락이 있어야 사람들이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발족이 지연된 사건, 지연된 어떤 경위, 그리고 조사위원들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의 책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2017년 8월에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헬기 사격을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2017년 8월이에요. 이때 헬기 사격이뿐만 아니고 성폭행, 민간인 안매장 이런 부분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실로서 규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 8월부터 국회 이제 정당들이 본격적으로 5.18 특별 그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그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해요. 여론의 요구가 있으니까. 네. 왜냐하면 그동안 이렇게 광주 지역에서 또는 언론의 산발적인 보도를 통해서 소문으로만 존재하던 더 끔찍한 학살극이 일부 사실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다시 진상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책임자 규명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최초 발포자 책임 규명, 최초 발포 명령자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2017년 8월부터 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도 5.18 진상규명특별법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는 꾸준히 있었습니다. 발의도 되고. 네. 근데 안 되다가 2017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이게 2018년 2월 28일이나 돼서 그러니까 반년이 훨씬
지나서야 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비협조였기 때문이에요. 자유한국당이 끊임없이 북한군 개입설을 조사해야 된다. 이걸 조항으로 넣어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끝까지 협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당이 결국은 이 북한군 개입 조사를 양보해 줍니다. 그러면서 법이 2018년 2월 28일 겨우 통과가 돼요. 그러면 2018년 2월 28일에 통과가 됐는데 왜 진상규명위원회 발족은 이제 와서 또 1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그럼 1년 동안 도대체 뭐 했냐는 거예요. 그쵸. 또 자유한국당이 안 한 거예요. 위원 추천을.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라 좀 아실 수 있어요. 중간에 위원 추천하라고 했더니 자유한국당이 무슨 짓 했어요? 지만 원씩 거론했잖아요. 지만 원씩. 그거예요. 맞아요. 이게 그거. 네. 아유 진짜. 그래가지고 지만원 씨는 안 했지만 차기환, 이동욱, 권태호 이 세 분을 추천했는데 이 중에 권태호 씨는 별게 없지만 차기환, 이동욱 후보는요 5.18 진상조사를 할 사람이 못 됩니다. 차기환, 이동욱 두 분은 앞장서서 5.18을 폄훼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차기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2012년 9월에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경악 북한군 광주 5.18 난파 사실로 밝혀져 라는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극우 언론 기사예요. 네. 그러면서 많은 민간인 사망자들이 진압군이 썼던 M16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인 M16이 아니라 M1이나 카빈 탄알 북한군이 쓰는 탄알에 맞아 죽었다는 것은 87년 청문회와 사망진단서로 밝혀졌는데 도대체 진실은 무엇인가 이러면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어느 정도 시인하는 듯한 글을 남겼습니다. 뭐 그걸 얘기한 거죠 아예. 예, 맞습니다. 대놓고 한 거지. 뭐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2016년 7월에는 바른사회 시민회의라는 보수단체가 개최했던 5.18 특별법 개정안의 반헌법성이라는 토론회에 참석해서 특별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된다. 5.18 민주화 운동을 악용하는 친북 세력들과 선을 명백히 그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여기서 또 갑자기 종북 세력이 등장하죠. 이때 얘기했던 2016년 7월에 얘기했던 5.18 특별법 개정안은 지금 우리가 진상규명하는 그 특별법이 아니라 이때 당시 국민의당이 2016년에 5.18을 반복적으로 왜곡 또는 폄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 보수단체들이 반헌법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대를 했던 것이죠. 친북 세력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 아휴, 차기환 씨가 그중 한 명이었던 겁니다. 네. 아무튼 이런 뭐 그리고 차기환 씨가 뭐 5.18만 관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처장님 말씀하셨지만 세월호 특조위를 포함해서 각종 진상규명위원회 파괴자입니다. 예. 거기 또 자유한국당 추천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계속 이거 못하게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월간조선 기자 재직하던 1996년에 검증 광주 사태 관련 10대 오보 과장이라는 기사를 냈어요. 여기 보면 이미 용어가 광주 사태예요. 광주 사태는 그동안 신군부나 광주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인 거 아시죠? 이 기사에서 성폭행, 교도소 학살 사건, 계엄군의 중하게 사용 보도는 오보다. 발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혼돈된 상태다. 그리고 검찰은 언론의 입장을 계산하고 입맛대로 골라 쓰는 식의 양면성 있는 발언을 한 셈이다 라고 비판했는데 이 비판한 검찰의 발표가 뭐냐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사실상의 발포 명령자라고 했던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씨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죠 이분은. 그리고 성폭행, 교도소 학살, 계엄군의 중하게 사용 오보라 그랬는데 이거 지금 다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렇듯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의 계엄군 전두환 독재 세력의 학살극을 부인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더 놀라운 사실은 2013년 6월에 조갑재 현대사 강좌라는 강연의 강연자로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5.18 민주화운동은 다수 선량한 시민들이 소수 선동가에 의해서 선동당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5.18 민주화운동을 소수 선동가가 다수의 시민들을 선동한 사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아시겠죠? 네. 이런 분이 5.18을 진상규명한다? 말도 안 되죠. 이미 확인된 사실도 부인하는 사람을 무슨 새로운 진실을 규명하는 데 써먹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법이 요구하는 자격 요건이고 뭐고 이분들을 추천한 자유한국당의 속내가 궁금할 따름이죠. 5.18을 인정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렇죠. 폄훼하는 거죠. 예. 권태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다른 두 사람처럼 5.18을 폄훼한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분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아무런 관련이. 그러니까 이분이 군인을 했다는 거 외에는 아무 경력이 없어요. 아, 그래? 예.
더군다나 이분이 군 출신이니까 네. 계엄군의 학살을 조사한다는 진상규명위원회 과연 적절한가 이런 비판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이런 사태에 대해서 MBN 뉴스와이드가 2월 18일 날 다뤘습니다. 여기서 차명진 씨가 자유한국당을 두둔하기 위해서 정말 맹활약을 펼치는데 일단 이분이 또 그림을 그려요. 그림 잘 그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야구 경기 타석에 서서 야구 방망이를 아주 힘차게 헛스윙하는 장면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분명히 5.18 그 민주화 운동의 의미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이 헛손질을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응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저는 역시 또 헛손질이다. 그러니까 헛손질로 지금 대응하고 있다. 제7조 위원회 구성동 2항 4목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역사 고증 사료 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 종사. 재직이 아니에요. 그 전에 4개 항목은 다 교수, 변호사, 판사 다 재직인데 요거는 법의학과 그다음에 역사 고증 사료 편찬은 종사한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예. 종사의 사전적 뜻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어떤 일에 마음과 힘을 다함, 어떤 일을 일삼아서 함, 어떤 사람을 조차 섬김. 이 뜻이에요. 그러면 자 이동욱 씨, 권태호 씨가 자 과연 제대로 종사했냐? 이동욱 씨 저기요 월간지 기자하면서 기자하셨으니까 알잖아요. 기자들이 주로 5.18과 관련해서 다 사료를 다 연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차명진 씨 주장은 뭐예요? 이동욱 기자는 월간지 기자였기 때문에 역사 고증과 사료 편찬을 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거는 좀 완전히 다른 것 네, 같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자 활동이 역사를 고증하고 연구 사료를 편찬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기자는 그냥 기사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사만 쓰지 뭘.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주로 5.18과 관련해서 다 사료를 다 연구하고 이거 그러면은 앵커님 이거 사료 편찬 역사 고증에 해당 안 됩니까 이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밝히고 싶지는 그러니까 않습니다만 기자 출신이시니까요. 예. 그 부분은 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정치부 기자를 5년 이상 했다. 그러면 언론계에 종사한 것은 맞지만 정치를 5년 종사했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차명진 씨가 끝까지 고집해요. 아니 그게 왜 아니냐. 종사한 것이다. 정치를 5년 종사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쭉 했던 여러 가지 기고한 거, 강연한 거 이걸 다 봤거든요. 백운기 앵커가 옆에 있는 다른 패널인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을 향해서 가리키면서 상당히 5.18 관련해서 사료에 입각해서. 김광덕 본부장은 어디에 네. 종사했다고 보십니까? 아니, 지금 제 얘기 마저 할게요. 예. 그러니까 시간 잡아먹는다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서 나한테 또 시간 잡아먹는다고 할 거죠라고 또 타박을 주더니 갑자기 프레임을 바꿔서 아까도 나오는데 청와대 김 대변인 왜 대변인이 자기가 그걸 판단합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도장을 찍어서 국회에서 이거 해당된다라고 청와대 해서 보낸 대변인이 겁니다. 판단한 것은 아니고 청와대가 이러한 이유로 재추천을 요구했다라고 발표한 거죠. 대변인은 발표만 한 거죠. 그러니까 차명진 씨가 그거는 있잖아요. 라고 하는 순간 제작진이 까마귀 소리를 내보내요. 이제 안 되겠다 싶은 거지. 이게 MBN 제작진 차명진 씨가 너무 헛소리를 많이 하면 까마귀 소리로 덮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차명진 씨가 까마귀 소리가 울리니까 그거는 있잖아요. 저거는 아까도 저 최진영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까마귀 울지 마세요. 제 얘기가 맞아요. 내가 국회의원 2번 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국회의원 2번 한 사람이니까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떡하냐. 네. 맞아요. 내가 국회의원 2번 한 사람이에요. 이걸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내온 것에 대해서 제척할 때 특정 사안을 꼬집어서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얘네들만 안 된다. 예. 예를 들어서 차기환 변호사는 되지만 이두구 권태호 씨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그런 사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없었어요. 여태까지. 그리고 또 권태호 씨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를 5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모르겠는 게 5년을 했는지 모르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교수를 5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교수 그다음에 작전사 참모 이런 거를 통해서 실제 군대 작전에 대해서 5년 동안 이 사람이 종사한 겁니다. 그리고 작전 참모로 했는데 작전 참모도 연구하는 활동이다. 이 주장이에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작전 참모가 역사를 고증하고 사료를 편찬하는 일이에요? 전혀 다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법정 요건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대학에서 역사 고증, 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 법 관련 분야, 물리학, 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에요. 여기 교수 요원이란 말이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은 지금 차명희 씨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렇게 적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뭐 근데 교수 요원이란 말도 저는 처음 듣는데. 그러니까 이제 군인 출신인데 삼사관학교 등 이제 군인들을 양성하는 학교에서 강연을 할 사람을 뽑을 때 이제 교수 요원이라 그래서 이제 교수 대우를 해주는 예 그런 요원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교수는 아닌 거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학 교수랑과 신분이 완전히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진행자 백운기 앵커가 이날 방송하는 내내 한숨을 푹푹이 내쉬어요. 차기환, 이동욱, 권태호 이 세 분은 애초에 자격이 안 되는 분이라고요. 그렇죠. 그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으로 따져봐도요.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국회가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부에 대한 명시가 아예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많이 양보해도 대통령 거부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일이지 거부를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도 판단해서 거부할 수 있죠. 왜냐하면 조사위원회 자격 요건이 써 있으니까 법에.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을 추천한 게 문제지. 그렇죠. 그럼 자격 요건도 안 되는 사람 추천했다고 무조건 도장 찍어요?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는 뭐다? 나 국회의원 2번 한 사람이다. 나 몇 살이야 이거 나오겠네 나중에. 그 얘기도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아, 진짜? 예. 비슷한 얘기를. 예, 나이 몇 살이냐 이런 식으로. 아이고 참. 이 방송이 총체적인 문제인 게 이 5.18 조사위원 추천 문제를 한 30분 다룹니다. 꽤 길게 다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안의 쟁점은 뭡니까?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3인의 부적격성이에요. 애초에 나타났던 부적격성.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따져볼 수 있는 게 법정 요건을 충족하느냐 못하느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자유한국당이 이 5.18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해서 2017년 8월부터 지금까지 2년간 얼마나 많은 방해 공작을 하고 지만원을 거론하고 지금 지만원 씨 자기네 그 정당 공청회 국회 지만원 씨를 초청해서 강연자로 삼는 바람에 지금 JTBC에 따르면은 그 전과 후에 5.18 가짜뉴스가 한 6, 7배 폭증해버렸어요. 이거 다 누구 때문이에요? 자유한국당 때문이에요. 언론이라면은 이런 부분을 검증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예 다루지 말든가 그럼. 그렇죠. 그런데 지금 30분이나 다루면서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차명진 패널 때문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쟁점 중에 딱 하나를 대답 말미에 딱 한 사람이 거론하긴 합니다. 정말 딱 한 번. 예, 김종욱 동국대 교수라는 패널인데요. 이분이 마지막에 이제 이분이 이 대화를 하는 내내 발언 기회가 없었어요. 차명진 씨가 하도 막 여기저기 싸우니까. 마지막에 이제 자기 발언 기회가 와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 이동욱 이 기자분 말씀하신 게 뭐냐면 뭐 불특정 시민들을 향한 계엄군의 사격과 성폭행, 고문 등이 사실이 아니라 주장도 하셨고 그다음에 광주는 소수 선동과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예. 이런 분들이 만약에 진상조사를 하게 되신다면 보편적인 많은 국민들이 그 조사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기 때문에 예. 이번 기회에 좀 재추천하시는 게 다른 분으로 저는 그게 타당한 방식이라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마지막에 한마디 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차명진 씨가 여기다 또 반론을 하는 거예요. 와 물러서질 않네. 여기도 진짜 가관인데 차명진 씨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 자꾸 그 이동욱 씨나 권태호 씨가 무슨 뭐 이상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얘기들 하시는데 이분들 저기 막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분들은요 나름대로 자기가 그 어떤 그 사료를 갖고 거기에 입각해서 북한군 개입 주장은 허무맹랑한 소리다, 터무니없는 소리다 얘기를 주장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안 믿으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청와대에서 북한군 개입 때문에 이분들을 추천을 안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는 그걸 명시적으로 얘기 안 하는데 지금 청와대의 입장을 옹호하는 분들이 저 옆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이분들이 북한군 개입을 주장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좀 더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것을 보자. 특히 이분들이 많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쪽에서 얘기한 진위를 왜곡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분이 지금 완전히 핀트가 나간 게요. 김주옥 교수가 뭐라 그랬어요? 북한군 개입설은 말도 안 했어. 계엄군의 사격과 성폭행 고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갑자기 차명희 씨가 북한군 개입설을 이분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믿을만하다? 완전 핀트 나가 있죠. 말도 안 되네. 실제로 이동욱 전 기자가 차명희 씨가 유튜브 들어가라고 해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이분 유튜브 채널 없어요. 영상도 몇 개 없어.
이분이 유일하게 있는 영상이 뭐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13년 6월 조갑제 강연에 나가서 했던 강연 영상이 있어요. 이동욱 기자가. 그 강연에서 실제로 5.18 북한군 개입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 주장은 약간이고요. 나머지 주장이 다 뭐냐면은 광주 이분의 워딩으로 옮기자면 광주 사태의 본질은 소수의 선동가가 다수 시민들을 선동한 사건이라는 게 그 강연의 주제예요. 소수 선동가에 의해 다수 선량한 시민들이 금남로에서 도청으로 이동.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소수 선동가에 의해 다수 선량한 시민들이. 이게 광주 사태의 실제 본질입니다. 그게 그거네. 북한군만 아니지. 근데 이게 북한군과 뭐가 다르냐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영상에서 제가 그냥 그만 볼까 하다 그냥 끝까지 다 봤는데 이분이 아주 진짜 너무 진짜 처참한 발언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광주 사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전옥주라는 여자입니다. 직접 관련이 없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광주 사태의 현장에 들어왔다가 본능적인 선동 본능이 발동이 되는 바람에 온 시내의 모든 그 선량한 시민들을 다 선동하죠. 자기 동생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죽은 시체를 끌고 다니면서 내 동생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이런 사람이 내 차명진 씨가 유튜브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내 다른 데서 잘 보도 안 한 새로운 사건 내가 하나 알아낸 겁니다. 전옥주 씨는 명예훼손이에요. 명예훼손. 전옥주 씨가 어떤 분이에요? 가두방송 한 분인데 시체 끌고 다니는 이거 다 거짓말이고요. 자기 동생 아니면서 자기 동생 죽었다고 한 거 다 뻥입니다. 그냥 우리 형제 자매가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분 다 끝난 다음에 전두환 신군부가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억울하게 10년 넘게 옥살이하고 나온 분이에요. 간첩 조작으로. 이런 분한테 선동꾼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를 유튜브 들어가서 확인하라 그래서 내가 확인했다. 아무튼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데 아무리 백운기 앵커가 한숨 푹푹 쉬면서 반론 중간중간에 하고 하면 뭐합니까? 이 정도 방송이 되면요 MBN이 사과하고 패널 출연 정지시키고 정정보도 해야 돼요. 차명진 씨 주장은 MBN 생각과 다르다. 전부 사실과 다르다. 이 정도의 방송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MBN 제작진입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출연시키냐고 몇 년 동안 이 사람을. 차명진 씨를 왜 이렇게 출연을 계속 시킨대요? 이게 방송 자체가 완전 날아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방송하면 모든 패널들이 차명진 씨 때문에 말을 못해요 말을. 네? 픽픽 웃기나 하고. 자기들 생각해도 황당하거든 주장하는 게. 황당하죠. 자, 그만 좀 이제 나오시게 MBN이 MBN 제가 보니까 작년에 오보막말 편파 뭐 이런 사례들 이거 보면 지금 MBN이 이제 약간 간당간당할 정도로 지금 보도 은근히 많아요. 이게 생각보다 TV조선 채널A MBN 중에서 MBN이 생각보다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차명진 씨가 진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MBN을 파괴할 어떤 그 핵심 인물이 트로이 목마다. 네. 핵심 인물입니다. MBN 계속 이분 끼고 돌면은 안 된다라는 같이 것을 날아갑니다. 네. 겨둔 근데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제가 심의를 넣긴 할 건데 방심이의 대답이 벌써 안 봐도 비디오예요. 반론 다 했다. 앵커가 반론했다. 개인적인 생각을 네. 말한 점. 네. 뻔합니다. 방심이 그래도 난 늡니다. 아주 길게 쓸 거예요. 더 괴로우라고. 심의를. 자, 그러면은 오늘 댓글 하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이 5.18하고 여가부 진짜 이제 지겨운데 너무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특히 종편이 이제 지금 종편 보고서들은 이제 뒷북을 치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거 5.18 추천위원 뒷북은 아니고 우리만 쓴 건데. 요 내용은 그러네. 추천위원은 그죠? 왜냐면은 이 차기환 씨래 내가 차명진 씨가 이렇게 우기면서 또 하나 띄워주네. 오늘 그죠? 나름 차차 특집이긴 하네요. 차기환 차명진. 그러네. 상상해보세요. 알아서 언론을 긴장하게 만들고 당신이 물어보면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어디서나 언론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이것이 민원연이 우리의 삶을 더 쉽고 더 지혜롭고 더 나은 삶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당신이 사랑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꿈과 열정을 추구할 더 큰 자유를 누리세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야 하니까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언론이 바로 선 사회,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만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댓글 읽고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티에노님, 뉴스 보니 어준이 형은 또 방심위 법정 제재를 받나 보더라고요.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잣대를 종편에도 적용하면 일주일이면 폐간, 진우 형의 스트레이트도 민원연에서는 상을 받지만 방심위가 또 뭔 짓을 할지 일주일 고생하셨습니다 하셨어요. 뭐로 받았어요? 저는 못 받네. 뭐냐면요. 네. 저 박지원 의원과 하는 코너에서 네. 제가 코너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코너에서 바른미래당 전당대회가 다가가는데 유승민 의원 등 유력 의원들이 신청을 안 했다. 근데 그 전날 신청했거든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죠. 예. 사실이 아닌 것을 예. 얘기했어요. 예. 자, 미령곰탱님,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캡처 준비 완료. 좋은 보도 시상식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고이양이 아빠님, 미디어 탈곡기를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나라님으로부터 처음 알게 된 이유,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잘 듣고 있습니다. 김원경 처장님 강좌가 노무현 재단에서 있다길래 확인해 보았습니다. 가짜뉴스를 찾아라라는 주제로 세부 프로그램도 너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 강좌 민원연에서는 안 하는지요? 민원연 회원분들이 더 많이 원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아쉽지만 내일도 오늘처럼 해와 레옹, 달, 순이, 아리, 짱가, 네로, 순이, 선희 그리고 고이양이랑 미디어 탈곡기 방송 업데이트 알림을 기다리고 청취 잘하겠습니다. 엄지의 활동가 내일 출연하시는지 우쭈나 내가 나와가지고 덕분에 해맑고 꼼꼼한 신문 모니터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요새 우리 보고서가 재밌죠? 세상이 웃기게 돌아가면 우리 보고서도 재밌을 수밖에 없습니다. 메멘토 보리님께서 1,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카이스님께서 여가부 관련해가지고 엄청 많이 글을 써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은 다르다. 국기팝의 우수님도 여가부 관련한 이야기를 써주셨어요. 본인은 여가부 개인적으로는 민원연 입장에 동의하지만 많은 커뮤니티에서도 민원연의 의견에 반대하는 이야기가 많다. 저희도 알고는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의 팩트만 보고 판단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하면서 의견을 주셨어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 가이드라인은 되지만 저 가이드라인은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더 저는 어색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스카이스님께서는 아까 제가 얼핏 보니까 이제 소수자 관련된 가이드라인 다른 것 있잖아요. 장애나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영역으로만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어요. 장애인 노약자의 출연권 보장 등은 얘가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저는 그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결국은 문화를 바꿔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성평등은 안 된다고 하시는지 성평등에 제가 방송할 때 이건 안 했는데요. 나중에 좀 나온 얘기가 저한테 되게 좋은 질문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 방송하다가 보니까 평화방송 제가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앵커가 진행자가 원래 있던 질문이 아닌데 근데 왜 성평등 보고서에 외모 얘기를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을 또 별로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했죠. 이게 지금은 외모지상주의라는 말이 꼭 여성한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지만 지금은 남성도 똑같이 외모지상주의의 피해자이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 외모지상주의를 가지고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게 여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권위원회에 처음 들어갔을 때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어떤 것으로 사람들이 차별을 많이 느끼나 성 때문에 장애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100% 가장 많았던 게 외모에 대한 차별이었어요. 외모 차별 사람들 굉장히 많이 느껴요. 실제로 생활 속에서 느끼는 어떤 차별감이 뭐 학벌 차별 이것보다 외모 차별이 더 커요. 그쵸. 실제로 받는 거는. 그래서 이 내용이 성평등에 도대체 성평등 무슨 가이드라인인데 왜 외모 얘기 나와 하는데 이게 과거의 맥락상 이 외모 얘기가 꼭 빠지지 않고 등장했었고요. 근데 그 차별이 점점 심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남성도 똑같이 그 외모지상주의의 피해자가 지금 돼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얘기를 하긴 해야 돼요.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표현의 문제, 그 어색함, 그거는 저도 계속 동의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모 얘기가 성평등 이슈가 아니라는 주장이 종편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네, 여가부가 성평등 얘기한다면서 외모는 왜 얘기하냐. 이거 사실
여가부가 외모라는 용어를 쓴 점, 그리고 뭐 아이돌 쌍둥이 뭐 이런 용어를 쓴 점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오해를 야기한 측면이 있지만은 지금 여가부의 제작 안내서 그리고 부록 가이드라인 보면은 취지가 뭐냐면요. 획일적인 미의 기준, 성의 상품화를 그런 거를 자극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성의 상품화, 획일적인 미의 기준 하면은 주로 여성이 이제 대상이 됐죠. 그렇죠. 지금은 요새야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남성도 약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많이 남성들도 이제 상품화의 대상이 되지만은 지금까지는 주로 지금 현실에도 그래요. 여성의 성상품화는 사실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방송사나 기업이 일부러 헐벗겨서 상품으로 만드는 건 아주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요. 그게 팔린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송이 하지 말자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건 성평등 이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메멘토 모리님께서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일이 가치관을 지켜나가는 일인 것 같습니다. 늘 응원하고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저희도 감사하고요. 저도 이렇게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저희가 저희 나름의 입장을 냈는데 굉장히 큰 그 비판을 받으면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지만은 또 그렇다고 말을 안 하는 것도 어색하고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욕을 뭐 누가 뭐 직장인의 월급에 욕값이 들어있다곤 하지만은 저는 요즘 민원연도 민원연에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어떤 후원금이나 우리에 대한 지지 응원 중에는 또 어떤 비판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그럼요.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네. 사실 지금 뭐 스카이스님이나 몇몇 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에는 저희도 다시 생각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네, 분명히 여가부의 실수도 있는 것이고. 네. 예, 그러면은 저희는 내일 또 방송에서 찾아뵐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희망을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라인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당신 주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시민단체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단체인가요? 실수를 하면 인정할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단체 아닌가요? 늘 좋은 언론을 만들기 위해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단체. 그런 단체가 믿을 수 있는 단체입니다. 언론이 미래다. 민주언론 시민연합.